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안에 돈이 되는 투자 클럽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의 방문안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이 선거가 좀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럽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2일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유로존 28개국 약 3억 8,200만 명이 특허에 참가합니다. 모두 751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나라와 인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인데다가 투표 기간 중에는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결과는 다음 주 초나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극좌, 극우 등의 다소 극단적 성향의 정당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겠지만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상황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편입니다만 시장이 힘들어지게 되면 유권자의 선택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4년 넘게 끌어왔던 지독한 불안과 고실업 상태로 인해서 유럽 국민들은 지쳐있고 선택이 극단화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던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권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죠. 이 프랑스에서는 좌파인 올랑드 대통령이 선출되고는 세금을 확 올렸다가 최근엔 다시 극우파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극우파가 주요 정당으로 부각하기 시작했고요. 잘 사는 북유럽에서 극우가 부상하기 시작했다면 재정 위기의 주역인 남유럽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극좌파가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매우 당연한 현상이죠. 극우 정당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로가 싫다는 겁니다. 재정 위기 동안 자신들이 낸 세금이 남유럽으로 흘러가는 것이 싫다는 거죠. 반대로 남유럽에서는 극좌파가 힘을 얻고 있죠. 그들의 주장은 북유럽 부자들의 돈 좀 나눠 쓰자는 겁니다. 일단 극좌는 그리스의 제1야당인 시리자의 치프라스가 대표로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지에서만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극우 정당의 경우는 다른데요. 비록 아직 대표를 세우진 못했지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7개국에서 25명 의원의 확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극우 정당이 약진해서 전체 유효 득표의 20% 이상을 얻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약간의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로존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약세를 촉발할 수도 있지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유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다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뉴욕 증시에서 석탄 관련 업종의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석탄 업종의 강세는 중국 시장과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경기가 다소 불안하고 중국 시장이 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서 석탄 관련 업종의 강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 블룸버그 월드 인덱스 69개 업종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놀랍게도 석탄, 부동산, 철강입니다.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철강은 원자재에 속하고 또 중국 관련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증시도 시원치 않고 또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모두 아주 전멸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철강 같은 원자재 관련 업종이 상승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인도의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도 총선에서 수드라 계급 출신의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의 주지사가 이끄는 야당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인도의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루피와의 가치도 덩달아 빠르게 상승을 했지요. 시장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자라트주는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인 뉴욕에 사는 인도인의 40%가 구자라트 출신이라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록 극우 성향이 강한 국수주의에 빠져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결국 구자라트를 강하게 잘 살게 만든 성장을 시킨 그 주역이 바로 나렌드라 모디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중국 이후 최대 원자재 소비처입니다. 게다가 구자라트를 빠른 성장으로 이끌었던 모디노믹스의 중심은 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에 있습니다. 그의 승리로 구자라트에만 집중됐던 인프라 투자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철강, 석탄에 대한 수요 촉발을 가져왔던 것이죠. 인도 여론조사 기관인 시보터가 출구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지난 12일이었고요. 그 전후로 바로 철강과 석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원인이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